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턴 쿠시입니다. 저번 주 컷쇼의 부동산 투자 4단계론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정의기억연대에 윤미향 씨가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1단계 초급 코스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전략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편에 이어서 공직자나 유명 인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분석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 윤미향 씨의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 방법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미향 씨가 수원에서 투자한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1995년 1월에 A 빌라를 최초로 매수를 하고 4년 뒤인 99년 10월에 B 아파트를 사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됐죠. 그 후로 B 취득한 지 3년 내인 2002년 2월에 A 빌라를 양도를 해서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2012년 4월에 C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을 했죠. 이 과정에서 뭐 경락 대출을 안 받고 전부 다 현금으로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 그 성금이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처벌을 받아야겠죠. 자, 요거를 취득을 해서 이제 B하고 C하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또 성립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C 취득한 지 3년 내인 2013년 1월에 B 아파트를 또 양도를 해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매도 두 번째 비과세 매도를 해서 두 번 연속 두 차를 연속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매도를 하는 스킬을 썼습니다. 이 같은 반복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또 임대 등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비과세 매도를 통해서 자산 증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행처럼 번졌던 방법이죠. 물론 2, 3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수원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죠. 조정대상 지역에 규제가 없었기에 거주 요건도 필요 없어서 2년 보유만으로 지속적인 비과세 매도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수원 지역은 지금 어떻죠?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항상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지방에 뭐 어떤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고 버스 타고 뭐 우르르 올라가서 매수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낭패라는 거예요. 조정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니라 그 하위 시행령 규정 개정만으로도 언제든지 국토부 입맛대로 뭐 지멋대로 지정하고 지정 해제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영통에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은 취득 시기가 비조정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으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주택자시라면 매도하실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시면 장특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겠죠? 또 워낙 현 정부 들어서 뭐 20번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이렇게 자주 변경이 돼 왔습니다. 종전이 조정이고 신규가 비조정일 경우, 또 종전이 비조정, 신규가 조정일 경우, 또 비조정, 비조정일 경우는 기존대로 3년이에요. 신규 취득한 지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소위 1, 2, 3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종전이 조정이었고 또 신규가 조정인 경우 9.13 대책 이후부터 12.16 대책 이전까지는 이제 2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즉 신규 주택
매수한 지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성립이 되고요. 또 작년 12, 16 대책 이후에 만약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더라면 이게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 내에 신규 주택 취득한 지 1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입 요건도 있어요. 1년 내에 전입도 해야 되고 매도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을 다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12 시행령이라고 2019년 발표된 건데요. 2021년 내년이죠.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최종 1주택을 매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리셋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내용인데요. 조금 어려워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을 2주택 이상, 자, 파란 건 나중에 읽어볼게요. 보유기간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1가구 2주택이 성립이 안 돼요. 취득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2주택자가 B를 양도하고, 이 C는 일단 보지 마세요. B를 양도하고 A만 남았을 경우, 자, A를 2021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 원취득일은 2016년 9월이 아니라 2019년 8월 7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파란 글씨 볼게요.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빼줬어요. 보유기간 리셋 규제에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또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한다. 이게 요 뜻이에요. 자, A하고 B.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냥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매도를 하고, 자, C를 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C하고 A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그럴 때 A를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보유기간 리셋 규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 말뜻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분은 보유기간 리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A를 매도할 때도 비과세, 또 C를 새로 취득해서 C하고 B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또 성립이 되고 난 뒤에 B를 양도해도 비과세. 그러니까 보유기간 리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주택을 양도를 할 때도 보유기간 리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 21년 이후에 양도를 해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요 표가 아까 그 윤미향 씨 표랑 좀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보유기간 리셋 규제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쟁점 2하고 쟁점 4하고 차이점이 뭐죠? 쟁점 2는 순수 2주택자, 순수 2주택자라서 보유기간 규제 리셋을 받는 거고요. 쟁점 4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였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들을 매도해도 보유기간 리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매도를 하실 분들은 꼭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춰가면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212 시행령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컷쇼의 결론 마지막입니다. 자, 2주택 이상부터는 각종 규제가 많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도전을 하셔야 된다. 윤미향 씨는 시민단체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회원님들은 뭐 피곤하고 뭐 돈도 없고 아유 귀찮다 하시면서 투자를 미루시면 안 되죠. 각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언제 변화될지 모른다. 항상 염두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변경된 비과세 요건 제대로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그 주택을 계속 끌고 갈 건지 또 언제 매도할 건지를 출구 전략을 분명히 세우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윤미향 씨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